당신 화장품 매장에서 알바하는 거 창피하니까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에 세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얄 백화점 회장의 외동딸이지만 신분을 숨기고 1층 화장품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경영 수업을 받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죠.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로얄 백화점 회장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거대한 책상 앞에는 로얄 백화점 회장 윤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7살의 그는 말없이 앞에 놓인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전 진심이에요. 마주 앉은 딸 윤세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1살의 세희는 깔끔하게 빗은 긴 생머리와 정갈한 화장으로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여느 때와 다른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날 보는 건지, 딸의 뒤에 붙은 배경을 보는 건지 어떻게 아니? 윤태성은 여전히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않았어요. 서류엔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간단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34살 중견 화장품 회사 연구팀 소속.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어요. 어쩌면 너무 평범했죠. 세희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10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윤태성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어요. 진지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본 그녀의 모습 중 가장 진지한 표정이었죠.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세희가 언젠가 물려받아야 할 세상이었죠.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신분은 숨겨라. 완전히. 세희는 눈을 크게 뜨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백화점 현장으로 나가라. 화장품 매장이든 식품 코너든 직접 바닥에서 일해봐야 진짜 사람이 뭔지 안다. 아버지, 내가 이 회사를 이끌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건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이었어. 진짜 고객의 얼굴을 봐야 하고 직원들의 땀을 봐야 하지. 그게 경영이야. 윤태성은 다시 딸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사람이 진심이라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을 거야. 아니라면 결국 드러나겠지.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뺨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얼마 후 작은 예식장에서 세희와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객은 3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축의금 대신 소박한 꽃다발과 축하 인사만이 오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강명자는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세희의 집안은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윤태성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설정이었죠. 명자는 예식장에서 세희의 부모라며 소개된 중년 부부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우리 아들이 좀 더 좋은 집안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식이 끝난 뒤 명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세희야, 부산에서 가게 한다며? 힘들지 않니? 목소리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세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부모님이 평생 운영하신 가게예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으시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역시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분한 태도와 단정한 모습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월세였어요. 민준이 직장 월급으로 간신히 마련한 공간이었죠. 세희는 가구를 고르고 청소를 하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손에 물이 묻고 무릎에 먼지가 앉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세탁기를 처음 돌려보는 세희의 목소리엔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민주는 웃으며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쉽지? 정말 신기하네. 세희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민주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 여자가 왠지 모르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게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희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결혼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일? 민주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배우고 싶어서요. 세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현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무슨 일인데? 로얄 백화점 화장품 매장이요. 거기서 사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백화점 직원? 내가? 왜? 안 될 거 있어? 세희는 태연하게 물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아내가 집 밖에서 일하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백화점 카운터 같은 곳은요. 하지만 막을 명분도 없었어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세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사람을 보는 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세희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로얄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 직원이 되는 겁니다. 회장의 딸이 아닌 그냥 윤세희로요. 며칠 뒤 세희는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었어요. 머리는 하나로 묶고 화장은 깔끔하게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백화점 1층은 화려했습니다. 각종 명품 브랜드의 간판들이 반짝였고 고객들의 발소리와 점원들의 밝은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세희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매장. 그곳엔 이미 선배 직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윤세희입니다. 세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들은 웃으며 답했어요. 어머, 신입이구나. 잘 부탁해요. 그렇게 세희의 현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서 있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발이 부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객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어떤 제품 찾으세요? 이 립스틱 색상 정말 예쁘시네요. 이 크림은 건조한 피부에 아주 좋아요. 세희의 말투는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녀의 웃음에 마음을 열었어요. 매출도 점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주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아내를 보며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손님들이 다들 친절하시더라고. 세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준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팀장 아내가 백화점 카운터라니.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직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불편한 감정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세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아버지와의 약속이었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세희의 첫 출근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9시 개점을 앞두고 8시 30분까지 매장에 도착해야 했어요. 집을 나서는 세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검은색 정장 치마와 흰 블라우스, 그리고 낮은 구두를 신은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어요. 다녀올게. 세희는 아직 잠든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세희는 손잡이를 꼭 잡고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깨가 부딪히고 발이 밟히기도 했어요.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게 새로웠어요. 로얄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각 브랜드의 디스플레이는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세희가 배치받은 곳은 중급 브랜드 매장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단골 고객이 있는 곳이었죠. 윤세희 씨 맞죠? 반가워요. 전 이지은이에요. 먼저 손을 내민 선배는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에 다정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세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긴장했거든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지은은 세희의 긴장을 눈치채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세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제품 위치 외우기, 가격 확인하기, 고객 응대 방법 배우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세희는 집중했습니다.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이 립스틱은 5만 5천 원이고 저 세럼은 12만 원이에요. 고객이 물어보시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지은의 설명을 듣는 세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 쇼핑 나온 주부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세희는 처음으로 고객을 직접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미소만큼은 환했습니다. 고객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요. 뭐 좋은 거 없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보습에 좋은 크림 있어요. 세희는 고객을 제품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손등에 크림을 조금 덜어 발라드렸어요. 부드럽게 펴바르는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촉촉하죠? 이 제품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 보충에 아주 좋아요. 고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거 주세요. 첫 판매였습니다. 세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산을 하고 포장을 하고 쇼핑백에 담아드렸습니다. 고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세희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잘했어요, 세희 씨. 첫 판매 축하해요. 지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세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하루 8시간을 서 있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발이 욱신거렸어요. 허리도 뻐근했죠. 구두 뒤꿈치가 발 뒤꿈치를 눌러 살짝 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밝게 유지했어요. 고객 앞에서 지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퇴근길, 세희는 다리를 절뚝이며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다녀왔어. 세희는 구두를 벗으며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발이 너무 아팠거든요. 많이 힘들었어? 조금. 근데 괜찮아. 세희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희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제품 위치도 외웠고 고객 응대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올랐어요. 지은은 세희를 칭찬했고 매장 팀장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세희 씨, 정말 손님 응대 잘하시네요. 벌써 이번 주 실적이 제일 좋아요. 팀장의 말에 세희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민주는 세희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후배들이랑 저녁 먹는데 같이 갈래? 응, 좋아. 세희는 피곤했지만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엔 민준의 후배 3명이 먼저 와 있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직장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형수님은 어디서 일하세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세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는 로얄 백화점에서 일해요. 와, 백화점이요? 어느 부서세요? 화장품 매장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후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들겠네요. 한 후배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희는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문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창피하게 했지? 세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민주는 부인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세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매장에 2명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시어머니 명자였습니다. 세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명자는 친구와 함께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직 세희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세희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명자와 친구가 제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세희는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자야, 내 며느리는 뭐해? 직장 다녀? 친구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 집에서 살림하지. 착하고 얌전해서 말이야. 그 순간 명자의 시선이 세희와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어요.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희인 걸 알아본 거죠.
하지만 명자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이런 데서 일 안 해. 편하게 집에서 쉬라고 했거든.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어요. 세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명자와 친구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세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희 씨, 괜찮아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세희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죠.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세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 미소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온 세희는 다시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웃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세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그날 밤 세희는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웃었어요. 언젠가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세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참는 시간이라고, 견디는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니는 화장품 회사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12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연구개발팀은 2층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연구실엔 각종 실험기구와 샘플 제품들이 가득했죠. 민주는 이곳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4살 승진을 앞둔 나이였어요. 그는 주름 개선 신제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팀장 승진이 확정되는 거였죠. 과장님, 이번 샘플 테스트 결과 나왔어요. 후배 연구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꼼꼼히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눈빛이 빛났습니다. 결과가 좋았거든요. 좋아. 이 정도면 임상시험 통과할 수 있겠어.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쟁사들도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누가 먼저 시장에 내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연구팀에 합류하게 된 이하린입니다. 28살의 하린은 화사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에 단정한 화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까지. 그녀는 이력서상으로도 흠잡을 데 없었어요. 명문대 화학과 출신의 외국계 회사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과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민주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하린의 손은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과장님. 하린은 일도 잘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빠르고 보고서 작성도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민준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과장님, 이 성분 배합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건 말이야, 피부 흡수율을 고려해서. 민주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에서 민주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하리는 종종 민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과장님,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그래요. 가죠.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로 업무 이야기였지만 가끔은 사적인 대화도 섞였습니다. 과장님은 결혼하셨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년 됐어요. 부인분은 뭐 하세요? 백화점에서 일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할인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맞벌이 부부시네요. 요즘엔 다들 그렇죠. 할인은 태연하게 말하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에게 아내가 약점이 될 수 있겠다고요. 사실 할인은 경쟁사에서 파견된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민준이 개발 중인 신제품의 성분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어요. 회사는 그녀에게 거액을 제시했고 할인은 그 돈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할인은 조금씩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능력 있는 후배로, 퇴근 후에는 이해심 많은 동료로 행동했어요. 과장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힘드시겠어요? 할 수 없죠. 마감이 다가오니까.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할인은 캔커피 하나를 슬쩍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이거 드세요. 힘내시라고. 고마워요. 민주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피곤한 몸에는 큰 위로가 됐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세희에게 미리 말했어요.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세희는 전화 너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회식 장소로 향했어요. 술자리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일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인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팀장 확정이잖아요. 할인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들 함께 한 거죠.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근데 과장님 같은 분이 왜 아직 과장이세요? 진작 팀장 되셨어야 하는데. 할인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회사 사정이 있죠, 뭐. 저는 과장님 능력이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으실 것 같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인은 민준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민준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팀원 몇 명은 먼저 집에 갔고 남은 사람은 5명이었어요. 민준과 할인도 포함이었죠. 어두컴컴한 노래방 안 할인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했습니다. 과장님, 노래 한 곡 하세요. 저 노래 못해요. 에이, 괜찮아요. 저도 못하는데 뭐. 할인은 밝게 웃으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음정이 틀렸지만 할인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시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둘은 웃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분위기가 더 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문득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 진지한 눈빛, 따뜻한 말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떨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세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만 켜진 채였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세희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운 맨얼굴이었죠. 민주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야. 좋은 아내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어요. 너무 평범하지 않나?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자꾸만 할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화려함, 적극적인 태도, 자신을 알아봐주는 것 같은 말들. 다음 주 월요일 할인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이번 주말에 화장품 박람회 가시나요? 아, 그거요? 가려고 했는데. 저도 가요. 같이 갈까요? 시장 조사도 하고.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보내기로 한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래요. 같이 가죠. 할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 웃음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세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회사 일 때문에 박람회 가야 할 것 같아. 주말에? 우리 같이 영화 보기로 했잖아. 세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미안해. 일이니까. 다음에 가자. 세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민주는 점점 할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아내보다 할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즐거웠어요. 할인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세희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예전만큼 자신을 보지 않는 눈빛. 하지만 직접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할인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민준과 세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할인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민준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출장이었죠. 출장 공지가 내려온 건 2월 중순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화장품 산업 박람회에 연구팀 대표로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주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사 동향도 파악하고 신제품 홍보도 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과장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요. 할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눈빛은 간절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요. 같이 가죠.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할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승리의 기쁨이 숨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주는 세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간 부산 출장 가야 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세희는 저녁 준비를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주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출장 당일 민준과 할인은 아침 일찍 KTX를 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할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은 처음이에요. 설레네요. 일하러 가는 건데 뭐가 설레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그도 조금 들떠 있었어요. 회사를 벗어나 낯선 도시로 간다는 것, 그리고 할인과 함께라는 것.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백스코 전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각종 화장품 브랜드의 부스가 즐비했고 신제품 시연도 한창이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경쟁사 부스예요. 가볼까요? 할인이 민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요. 가보죠.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박람회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찍고 관계자들과 명함을 교환했어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인이 제안했습니다. 과장님, 저녁 드시러 가실래요? 부산 오면 회 먹어야죠. 그러네요. 가죠. 두 사람은 자갈치 시장 근처 횟집으로 갔습니다. 신선한 회와 소주가 나왔어요. 민주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과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일도 잘하시고 사람들한테도 인기 많으시고.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약간 취한 듯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니에요. 전 과장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할인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진지했고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더 마실래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더 마시죠. 두 사람은 2차로 호텔 근처 바에 갔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과장님, 부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할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어요. 착한 사람이죠. 좋은 아내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뭐요? 뭔가 아쉬운 표정이세요. 할인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어요.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술 기운 탓이었을까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이해 못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지. 과장님, 할인은 민준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전 과장님을 이해해요.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요. 그 말이 민준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할인 씨, 과장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술 때문인지 방금 일어난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할인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죄책감, 후회, 그리고 묘한 만족감.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세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미소, 조용한 목소리, 늘 자신을 믿어주던 눈빛.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해방감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 새벽 4시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 할인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민준의 노트북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노트북을 켜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회사에서 몇 번 입력하는 걸 봤거든요. 하리는 신제품 개발 폴더를 찾았습니다. 성분 조합표, 임상 실험 데이터, 제조 공정 파일, 모든 걸 클라우드 계정으로 전송했어요. 전송 시간은 3분. 그동안 민주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송이 끝나자 하리는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어요. 민준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숙취였습니다. 옆을 보니 할인이 없었어요. 할인 씨?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 나왔어요. 상큼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시러 갈까요? 네. 그래야죠. 민주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어색했어요. 할인도 느꼈을 텐데 태연했습니다. 과장님, 어젯밤 일은 말하지 마세요. 민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네, 알겠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의미심장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그 풍경들이 자신의 무너진 양심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헤어지면서 할인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출장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요.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인은 돌아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출장 잘 다녀와. 저녁 준비해 놓을게.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자가 민준의 가슴을 찔렀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죄책감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 왔어? 힘들었지? 세희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평온했어요. 민주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응, 좀 피곤해. 씻고 와. 밥 차려놓을게. 세희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착한 사람, 자신을 믿는 사람, 배신당한 줄도 모르는 사람. 민주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샤워를 하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할인과도 성긋고 아내한테 잘해야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할인은 계획대로 모든 걸 손에 넣었거든요. 이틀 후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후배 연구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왜 그래? 경쟁사에서 우리랑 똑같은 제품 발표했어요. 성분 조합까지 완전히 동일해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뇌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지금 임원들 긴급 회의 중이래요. 내부 유출 의심한대요.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부산 출장, 그날 밤, 할인,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식어갔어요. 배신당한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배신한 거였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2년간 공들여 개발한 신제품이 경쟁사에 그대로 유출된 거였어요. 성분 배합비는 물론이고 제조 공정까지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우연일 수 없었어요. 박민준 과장, 당장 회의실로 오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어요. 박 과장, 부산 출장 다녀왔죠? 네, 다녀왔습니다. 혹시 출장 중에 회사 노트북 분실하거나 한 적 없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한데요. 유출 시점이 정확히 출장 기간이거든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저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 정지입니다. 집에 가 계세요. 그렇게 민주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유출했대. 진짜? 믿을 수가 없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 이할인.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따져 물어야 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이미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자신은 철저히 이용당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세희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다녀왔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미 소주 2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세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손 치워. 민준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세희는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이 알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도와줘? 당신이 뭘 도와줘? 민주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잔을 들이켰어요. 당신은 평생 백화점 카운터에서 립스틱이나 바르면서 살 거잖아. 내 상황을 이해나 하겠어? 그 말에 세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 말하자면 당신 보기 창피해 죽겠어. 팀장 아내가 백화점 직원이라니. 후배들 앞에서 얼굴 들 수가 없다고. 세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당신만큼 힘들게. 똑같다고? 당신이 뭘 알아? 회사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당신은 그냥 서서 손님들한테 웃기만 하면 되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적어도 나는 정직하게 일해. 세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움찔했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었거든요. 뭐?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봐.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게 내 일이야. 세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그 눈빛을 보고 더 화가 났어요.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래, 대단하시네. 그렇게 대단하면 왜 여기 있어? 왜 나랑 같이 사는데? 차라리 나가. 뭐라고? 나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세희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진작 헤어졌어야 했어.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희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세희는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 몇 벌을 꺼냈어요. 가방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다시 거실로 나온 세희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서류 봐. 서명만 하면 돼. 세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주는 그 봉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혼 서류? 응.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너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민주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어디가? 당신이 나가래서. 나가는 거야. 지금? 응, 지금. 세희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세희의 팔을 잡았어요. 야, 진정해.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거야. 손 놓아. 세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주는 그 차가운 눈빛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얕잡아 봤어. 내 일을, 내 노력을. 그래서 나 이제 안 참아. 세희야. 박민준 씨. 나는 얼굴이 아닌 마음을 다듬는 일을 해요. 화장품을 팔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봐요. 그게 내 일이에요. 세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어요. 당신 눈에는 화장품만 보이겠지만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본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세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세희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요. 자신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어요. 민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과장, 경찰 조사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사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아,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세희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던 그 눈빛.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는 눈빛. 자신을 포기한 눈빛.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요.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아내까지. 새벽 4시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희가 자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베개에서 희미하게 세희의 향기가 났습니다. 미안해.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이미 없었어요. 한편 세희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세희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세희야, 무슨 일이니?
윤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내일 아침에 보자. 전화를 끊은 세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어요. 결혼 3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진짜 자신을 찾을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희는 로얄백화점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세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회장실 문을 열자 윤태성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었죠.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딸을 맞이했어요. 들어오너라. 아버지. 세희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태성도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 알고 있다. 어젯밤 일. 윤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남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더구나. 자료 유출건. 알고 있어요. 세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저도 며칠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 상황이랑 그 여직원 이하린에 대해서요. 윤태성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할인의 신상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학력, 경력, 그리고 경쟁사와의 연결고리까지. 이 여자가 산업 스파이였군. 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남편은 이용당한 거예요. 세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윤태성은 딸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내 남편, 아니, 전 남편은 알고 있나? 아직 모를 거예요. 자기가 왜 당했는지도. 세희는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윤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우리 보안팀을 동원하마. 하지만 내가 직접 마무리 짓거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희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성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세희야,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세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끝내거라. 네, 아버지. 그날부터 세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얄백화점 보안팀과 협력해 증거를 수집했어요. 할인의 이메일 접속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 경쟁사와의 거래 증거까지. 보안팀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세희에게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실장님, 여기 보세요. 2월 17일 새벽 4시 부산의 한 호텔 IP 주소에서 대용량 파일이 업로드됐습니다. 그게 신제품 자료인가요? 네.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받는 쪽 계정이 경쟁사 연구소 서버예요. 세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2월 17일. 남편이 출장 갔던 날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더 찾아보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은 이틀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할인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경쟁사 임원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노트북 접속 로그까지. 세희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USB에 백업하고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었어요.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윤태성이 세희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세희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세희야. 윤태성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밤새 일했니?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세희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윤태성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고맙습니다, 아버지. 윤태성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밤새 키보드를 두드린 흔적이었죠. 세희야, 아직 마음 아프지? 세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거짓말 마라. 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윤태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세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아버지, 전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절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요. 제 뒤에 있는 걸 원했던 거죠. 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성은 딸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울어라.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해진다. 세희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결혼 생활 동안 참았던 서러움, 무시당한 기억, 혼자였던 밤들. 한참 후 세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돌아왔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제대로. 그날 오후 세희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일정 잡아주세요. 어느 회사인데요? 민준 씨 회사요. 로얄백화점 입점건으로. 인사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희의 전 남편 회사였거든요. 실장님, 그게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세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가 보였어요. 어디선가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살고 있을 거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땐 당신이 아는 저와는 다른 사람일 거예요. 세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한편 민주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일단은 풀려난 상태였죠.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빨래가 쌓여 있고 설거지 거리가 싱크대에 가득했어요. 민주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어요. 박 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 로얄백화점 입점 프레젠테이션 해야 합니다. 나오세요. 제가요? 지금 정직 상태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 프로젝트는 과장님이 맡았던 거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로얄백화점, 세희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세희, 민주는 아내, 아니 전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세희의 사무실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시나리오를 짰어요. 보안팀과 법무팀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어요. 월요일에 봬요. 네, 실장님. 혼자 남은 세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세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짜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야. 월요일 아침 10시. 민주는 로얄 백화점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세희가 일했었죠. 아니, 어쩌면 아직도 일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민주는 정장 매듭을 고쳐 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든 가방을 꽉 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프레젠테이션 하러 왔습니다. 10시 약속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민준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15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저쪽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안내판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앞에는 이미 회사 상사 2명이 와 있었습니다. 부장과 이사였어요. 박 과장 왔군. 죄송합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 정시야. 긴장 풀어. 오늘 잘해야 해. 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큰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내 직원이 물을 따라주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자료를 꺼냈어요. 노트북을 켜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진정해. 할 수 있어. 민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세희였습니다. 아니, 그가 알던 세희가 아니었어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절제되면서도 세련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민준이 알던 그 온화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세희야?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희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박 과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주는 입을 벙긋거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장과 이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세희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 뒤로 두 명의 직원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한 명은 보안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법무팀 변호사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로얄백화점 식품 및 뷰티 사업부 실장 윤세희입니다. 세희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주는 그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윤세희, 로얄백화점, 실장, 잠깐만요. 이게 무슨... 민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세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상사들을 봤어요. 부장도 이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실장님과 박 과장이 아는 사이인가요?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던 사이죠. 과거예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과거, 이미 끝난 관계라는 뜻이었어요. 자, 시작하시죠. 세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만졌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저희 회사의 신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주름 개선에 특화된... 말을 이어가는 동안 민주는 계속 세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때때로 메모를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주는 겨우 발표를 마쳤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세희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민주는 그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파일 접속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 시간, IP 주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제품 경쟁사에서 이미 발표했던데요. 귀사 제품과 성분이 100% 일치하더군요. 세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2월 17일 새벽 4시 부산의 한 호텔에서 귀사의 신제품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세희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이었어요. 박 과장님, 그날 부산 출장 가셨죠?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부장과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 세희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할인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할인. 귀사 연구팀에 근무했던 직원이죠. 실제로는 경쟁사에서 파견된 산업 스파이입니다. 세희는 할인의 계좌 입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거액이었어요. 이 사람이 박 과장님의 노트북에서 자료를 빼냈습니다. 증거는 모두 여기 있어요. 세희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보안팀장이 그걸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더 상세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통화 기록, 이메일, 거래 증거,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과장님, 세희가 그를 불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세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했던 이해해주는 여자의 결과예요. 그 한마디가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세희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하리는 나를 이해해줘. 민준은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실장님, 이건 부장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세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하리는 현재 수배 중이고요. 귀사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세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어요. 입점권은 취소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희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세희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세희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세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던 제가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부장과 이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박 과장, 당장 사표 써. 해명할 거 있으면 경찰한테 해.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회의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증거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세희도. 회의실을 나온 세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어요. 다리가 떨렸거든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세희는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후련함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3년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차갑게 돌아선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세희는 재빨리 일어나 얼굴을 정리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세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윤태성이었어요. 아버지, 끝났니? 네, 끝났어요. 세희의 목소리는 잠잠했습니다. 윤태성은 딸의 상태를 느꼈어요. 힘들었지. 집에 가서 쉬어라. 네, 아버지. 전화를 끊은 세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았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나? 세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이미 끝난 일인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세희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니, 이젠 호텔이 집이었죠. 세희는 며칠째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얄 백화점 회의실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화장품 회사 사장이 회의실로 달려왔습니다. 부장에게서 급보를 받은 거였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부장과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박민준,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사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당장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당장 사표 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각오해. 네. 민주는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었어요. 나가. 사장의 고함에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 이제 돌아갈 곳이 아니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명자였어요. 민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너 지금 어디니? 명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밖이요. 동네에 소문 다 났다.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며? 경찰 조사받는다며?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고 그러니? 이웃들이 다 수군거려.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다.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다야? 세희는 어디 갔어? 너 혼자 사는 거니? 헤어졌어요. 뭐? 명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혼했어요. 이혼? 내가 세희가 저를 떠났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애가 너를 떠났다고? 왜? 제가 잘못했어요. 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착한 애를 잘해주라고 했잖니. 네.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요.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중견 화장품 회사의 신제품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산업 스파이로 지목된 이모 씨를 추적 중입니다. 할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왔어요. 세희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세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확인했어요. 경찰서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하린,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내일 오전 조사 예정. 세희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다음 날 아침 세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참고인 자격이었어요. 조사실에 들어가자 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예전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세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하린 씨, 윤세희 실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인을 바라봤어요. 왜 그랬어요? 세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인은 비웃었어요. 돈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 있겠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가정은 당신이 파괴한 거예요. 남편 하나 잡지 못한 건 당신 책임이죠. 할인의 말에 세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맞아요. 제 책임도 있죠.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범죄예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하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희는 일어났어요. 후회하겠죠. 당신도 그 사람도. 세희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세희야.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세희는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도 참고인으로 왔어. 그리고 너 만나고 싶었어. 민준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세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세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세희야. 박민준 씨.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당신은 절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세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요. 세희야, 제발. 민준이 세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세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안녕히 계세요. 세희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세희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세희는 경찰서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세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또 다른 속보가 나왔습니다. 산업 스파이 이모 씨 정식 구속. 공범 추가 수사 중. 세희는 뉴스를 보며 TV를 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모든 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공범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왔습니다. 5억이었어요. 민준은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세희와 살던 투룸 전세금으로 벌금과 손해배상 일부를 갚았어요. 그래도 3억은 남았습니다. 할부로 갚기로 했지만 매달 500만 원씩 내야 했어요.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의 해고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38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어요. 결국 민준은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2만 원을 받았어요. 첫 출근 날 민준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섰습니다. 손에 든 삽이 낯설었어요.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일했는데 이제는 땅을 파야 했습니다. 야, 새로운 사람. 거기 흙 좀 옮겨. 현장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대답하고 삽을 들었어요. 흙을 퍼올리자 팔이 저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한 삽, 두 삽, 세 삽. 10삽쯤 뜨자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 먹었어요. 밥과 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민주는 그걸 보며 세희를 떠올렸어요. 세희가 싸주던 도시락,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 따뜻했던 밥. 어이, 거기 왜 안 먹어?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 네. 먹겠습니다. 밥을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민주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거친 손, 핏발 선 눈. 이게 자신인가 싶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머니 명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준아,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아버지 병원비 내야 해. 민주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만 원. 이번 주 급여를 받으면 60만 원이 될 거였어요. 손해배상 할부금 500만 원은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준아, 돈 보내줄 수 있니? 명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래, 알았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시죠? 당연하지.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겠다. 내 소문 다 났어. 죄송해요. 그때 세희한테 잘할 걸 그랬어. 그 애가 얼마나 착했는데.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서 뭐해? 이미 늦었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적응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갔어요. 예전 동료들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아니야? 어느 날 현장 근처 편의점에서 예전 회사 후배를 만났습니다. 민준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흙이 묻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안녕.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후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형, 지금 여기서 일하세요? 응. 뭐 먹고 살아야지.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넌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네, 덕분에요. 짧은 대화 후 후배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게 내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여름이 왔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일하는 건 지옥 같았어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물을 마셔도 금방 말랐어요. 야, 박씨, 좀 쉬었다 해. 반장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늘로 가서 앉았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씨는 원래 뭐 했어요? 회사 다녔어요. 무슨 회사? 화장품 회사요. 그럼 왜 여기서 일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쳤어요. 서로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말을 섞는 사람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좁은 샤워실, 물줄기가 약했어요. 미지근한 물로 땀을 씻어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눈 밑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민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SNS를 보니 예전 동료들이 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웃는 얼굴들. 민준이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핸드폰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세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자신을 잊었을까요? 세희야, 미안해.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가고 땀 흘리며 일하고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월급날이었습니다. 24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20일 일한 대가였습니다. 통장에 입금하자마자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손해배상 할부금이었어요. 마이너스 260만 원. 민주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5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어딘가에 세이가 있을 거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은 허전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일해야 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눈물만 흘렸어요. 한편같은 시각, 세이는 로얄 백화점 회장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세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문득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세이의 삶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바빠졌고 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민준도 세이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추락하고 하나는 날아올랐어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었습니다.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현장 한쪽에서 철제 펜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펜스였어요. 고정 철근이 녹슬어 있었죠. 위험해. 다들 비켜.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작업자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였습니다. 현장 옆 놀이터에서 공을 차던 아이 하나가 펜스 쪽으로 달려왔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공이 펜스 안으로 굴러 들어갔거든요. 공. 아이가 소리치며 펜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펜스가 크게 기울었어요.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이가 펜스 아래 깔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민주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아이에게 뛰어들어 껴안았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쾅! 철제 펜스가 민준의 등과 팔에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무게였어요. 민준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업자들이 달려왔습니다. 펜스를 들어 올렸어요. 민주는 그제야 아이를 놓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울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이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엄마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애가 무사해서 병원 가셔야 해요.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작업자들이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의식은 또렷했지만 온몸이 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왼팔 골절, 늑골, 금, 그리고 등에 심한 타박상이었어요. 최소 2개월은 깁스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은 못 하시겠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구하셨네요. 용감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깁스한 팔이 무거웠어요.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버는 거였습니다. 할부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다음 날 병원에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아이 구한 일로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거절하려 했지만 기자는 이미 카메라를 켜고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위험해서 구한 거예요. 본인 몸을 희생하면서까지요. 대단하십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나 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기자는 계속 질문했어요. 민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정도 이어졌어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무너지는 펜스 아래 갇힐 뻔한 아이를 구한 남성이 화제입니다. 박민준 씨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화면에 민준의 얼굴이 나왔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했을 일이라고 말하는 박 씨.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스는 짧게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멋있어요. 진짜 영웅이네요. 쾌유하세요. 민주는 핸드폰으로 댓글들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이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로얄 백화점 실장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나운서의 말에 세이는 무심히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세이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수척한 얼굴, 깁스한 팔, 병원복을 입은 모습. 민준 씨. 세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뉴스가 끝나자 세이는 TV를 껐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준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는 것, 많이 힘들었겠지. 세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옛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세이는 가방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사람다워졌네. 세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며칠 후 민주는 퇴원했습니다. 깁스한 팔로 고시원에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민주는 깁스한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오랜만에 떳떳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한 게 언제만인가.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세희와 살 때도 늘 뭔가에 쫓기며 살았어요. 인정받으려 애썼고 남보다 앞서려 했죠. 하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구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기사를 다시 봤어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분이세요. 용기의 박수를.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지.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샀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세희는 잘 지내고 있겠지.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미안함보다 감사함이 컸어요. 세희가 자신을 떠난 게 오히려 잘된 일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도시락을 다 먹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또 시작이야. 깁스가 풀리면 다시 일해야 했어요.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알았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민주는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한편 세희는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곳이었어요. 예전에 일했던 그 매장. 실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세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여기가 제 시작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세희 씨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제품들이 반짝였어요. 고객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은 선배, 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진심이라는 거요. 세희는 고객 한 명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객은 세희의 눈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립스틱 좀 추천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세희는 고객을 안내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제품을 설명했어요. 고객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세희의 얼굴엔 미소와 눈물이 함께 번졌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날 밤 세희는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모두 행복하길. 세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도 자신도 모든 사람이요. 그렇게 계절은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민주는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세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인생은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때로는 무너져야 진짜 자신을 발견합니다. 민주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다워졌고 세희는 배신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냈어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배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